이번 시간은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표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슬점 온도, 습구 온도, 가온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점 온도입니다. 이슬점 온도에는 온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온도보다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슬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슬점 온도란 수증기량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슬점 온도란 어떤 공기덩이를 등압 상태로 이런 식으로 냉각을 시켰을 때 포화됐을 때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가 높을수록 그냥 공기 등의 수증기량이 많은 상태가 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이슬점 온도가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란 포화 수증기압분의 현재 수증기압이었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 이슬점 온도가 높을수록 이 수증기압이 높아지게 되어서 상대 습도가 커지게 됩니다. 서리점 온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관행강 물방울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이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기덩이가 이렇게 등압 상태로 냉각이 됐을 때 0도씨 미만에서 이 선은 빙정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 곡선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서리점 온도가 되고요. 이때는 이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증기가 침적하면서 서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포화되는 과정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요. 포화에 이르는 과정에는 첫 번째, 수증기가 많아짐으로써 포화에 이르는 경우, 그리고 공기가 냉각됨으로써 포화에 이르는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공기가 혼합되면서 포화에 이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A, B라는 두 개의 불포화 공기가 혼합되게 되면 C라는 과포화 상태의 공기덩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과포화 상태의 공기덩이는 계속 주위의 수증기를 응결시킴으로써 이렇게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포화 수증기압이 사실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슬점 온도에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습구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습구 온도는 딱 건습구 온도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습구 온도란 이런 온도계 밑부분을 젖은 거즈로 싸서 이 거즈로부터 물이 충분히 증발된 후에 일근 온도로서 주위의 압력이 일정할 때 공기가 포화될 때까지 증발하는 수증기에 의해서 냉각되었을 때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즈를 물로 적셔 놓으면 주위가 불포화 상태일 경우에 이 거즈로부터 물이 계속 증발하는 거죠. 증발되면 이 수증기가 잡열을 흡수하게 되고요. 수증기의 잡열 흡수로 이 습구 온도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건구 온도보다 낮아진다. 근데 언제까지 낮아지냐면 이 습구 온도계의 주위가 포화될 때까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공기덩이가 냉각되면서 주위에 수증기가 공급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화에 이르렀을 때의 온도가 습구 온도가 되겠습니다. 습구 온도는 웻 벌브 템퍼러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TW라고 썼습니다. 성질, 상대 습도가 작을수록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가 커지게 되고요. 온도가 높고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습구 온도가 높게 됩니다. 그 이유를 3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일단 건구 온도가 습구 온도보다 큰 것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수증기가 잡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습구 온도계의 온도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구 온도가 건구 온도보다 작게 되고, 반면에 습구 온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증기가 공급됨으로써 냉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증기압이 일정한 이슬점 온도에서보다 당연히 습구 온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구 온도일 때는 주위에 계속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슬점 온도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습도가 작다면 수증기가 많이 수증기가 많은 잡열을 흡수하겠죠. 수증기가 많은 잡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습구 온도가 건공 온도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건공 온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습구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상대 습도가 클수록 수증기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상대 습도가 클수록 수증기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가 작아지니까 습구 온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상대 습도가 100%일 때에는 이슬점 온도와 습구 온도, 건구 온도가 모두 같아지게 됩니다. 습구 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온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 온위란 공기 정의를 단열 과정을 따라서 1000헥토파스칼까지 내렸을 때의 온도가 되는데, 습구 온도도 이와 정확히 동일하게 단열 과정을 따라서 1000헥토파스칼까지 내렸을 때의 습구 온도가 되겠습니다. 습구 온도. 단열 선도를 아직 안 배웠지만 단열 선도에서는 이슬점 온도가 이런 상황이라면 LCL을 먼저 구한 이후에 LCL로부터 원래 고도까지 내렸을 때 이 온도가 습구 온도가 되고요.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까지 내렸을 때 이 온도가 습구 온위가 됩니다. 습구 온위는 W 세타 W, 여기는 TW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왜 스뷴 단열선을 따라가게 되냐면, 아까 습구 온도의 정의가 습구 온도계의 주위가 포화됐을 때까지 주위에 수증기가 공급됨으로써 습구 온도계의 온도가 멈췄을 때의 온도가 습구 온도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습구 온도계의 주위는 항상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변 단열선을 따라 내리는 겁니다. 보존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습구 온위는 온위와 수증기량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그런데 건조 단열 과정에서는 일단 온위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수증기량, 특히 여기서는 혼합비 또는 비습을 말하는 겁니다. 수증기의 질량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위와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건조 단열 과정에서는 보존이 되고, 그리고 수변 단열 과정에서는 응결되면서 방출된 잡열이,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적어지지만 온위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습구 온위는 이러한 온위와 수증기량을 모두 포함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수변 단열 과정에서도 습구 온위가 보존됩니다. 습구 온도의 활용, 이거는 기상직 분들만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습구 온위는 흐린 날 일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가득 낀 흐린 날에 기온은 낮에서 밤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지만 습구 온도는 이렇게 흐린 날에 거의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습구 온도가 1.2도씨 미만일 때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1.2도씨일 때 눈이 강설이 올 확률이 정확히 50% 정도가 되고, 이보다 습구 온도가 낮아지면 눈이 올 확률이 급격히 커지게 되고, 높아지면 비가 올 확률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건습구 온도계를 이용해서 상대 습도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로서 상대 습도를 좀 경험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9년 9급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A에서의 상대 습도를 구해보면, A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이고 현재 수증기량은 15이기 때문에 A의 상대 습도는 75%, 20분의 15에서 75%가 되고요. B의 상대 습도는 B의 포화 수증기량이 30, B의 현재 수증기량이 15이기 때문에 30분의 15에서 50%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A에서의
건구 온도는 현재 22.5도이고요. B에서의 건구 온도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건구 온도가 30도일 때, 건구 온도와 습도 30도일 때 상대 습도가 50%라면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가 8도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의 습구 온도는 30 빼기 22에서 30 빼기 8 해서 22도씨가 되고요. 8 해서 22도씨가 되고, A의 습구 온도는 A의 상대 습도가 75%이기 때문에 건구 온도가 22.5도에서 75%면 이렇게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차가 3도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습구 온도는 22.5 빼기 3에서 19.5도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공기 A와 공기 B 중 더 높은 습구 온도를 가지는 공기와 공기의 습구 온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가온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기체 상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죠. 이 비기체 상수란 보편기체 상수를 평균 분자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수증기에 대한 분자량이 18이었고 건조공기에 대한 평균 분자량은 28.96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조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이 된다면 평균 분자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증기가 포함된 수빈 공기에 대해서는 기체 상수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수빈 공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P는 ρ, R, M, T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R, M과 T가 모두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M 대신에 건조 공기에 대한 기체 상수를 쓰고 싶은데, 이때 써야 되는 온도가 가온도가 됩니다. 가온도. 그래서 가온도의 정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가온도의 정의식은 T의 1 플러스 0.61 Q가 됩니다. 네, 가온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유도에 보면 조금 가온도의 물리적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서 이걸 유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수빈 공기에 대한 기압은 건조 공기에 대한 기압과 수증기에 대한 부분 압력의 합입니다. 이게 돌턴의 분압 법칙이었죠. 돌턴의 분압 법칙. 이 각각의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주면 P는 ρ RMT가 되고요. PD는 ρ D RDT. 그리고 수증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은 ρ V RVT가 됩니다. 그래서 T가 서로 소거가 되고 RM이라는 거는 ρ분의 ρ D RD 더하기 ρ V RV가 되고요. 사실 수빈 공기에 대한 밀도라는 거는 건조 공기에 대한 밀도와 수증기에 대한 밀도의 합이 됩니다. 여기 이게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이제 부피를 한번 곱해보면 전체 공기의 질량은 건조 공기에 대한 질량과 수증기에 대한 질량이 합이 되죠. 이건 조금 명확하긴 하죠. 그래서 분모의 ρ 대신에 ρ D 더하기 ρ V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RD에 대해서 한번 묶어보면 ρ D, ρ V, ρ D 더하기 ρ D, ρ V 여기에다가 RD분의 RV가 곱해줘야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변 공기에 대한 질량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 이게 이제 비습이죠. 비습. 그리고 이거는 비습 1에서 비습을 뺀 값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엡실론이라는 값을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엡실론이라는 것은 RV분의 RD 또는 MD분의 MV였고, 이게 0.622 정도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엡실론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RD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분의 1 마이너스 1 Q가 되고요. 여기서 엡실론분의 1 빼기 1 이 0.62분의 1 빼기 1이 되어서 약 0.61이 됩니다. 네, 그래서 RD의 1 플러스 0.61Q다. 뭐가 RD의 1 플러스 0.61Q냐면 수분 공기에 대한 기체 상수가 건조 공기에 대한 기체 상수에다가 1 플러스 0.61Q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다시 써주면 P는 로 RMT가 되는데 이게 로 RD의 1 플러스 0.61Q의 T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온도를 이것을 이제 가온도 TV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것이 또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단위가 되고 아무런 단위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TV와 T의 단위는 켈빈이 되고요. 그래서 Q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 단위가 중요하고 근데 가온도에 대한 근사식이 하나 더 있죠. 여기서 근사식은 TV는 T 더하기 6분의 W 또는 Q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TV는 T의 0.61Q에서도 0.61이 어차피 근사값이기 때문에 Q가 W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W 대신에 Q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식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공식에서 TV와 T의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었고 Q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었는데 이 근사식에서 TV와 T의 온도는 도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W 또는 Q의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 단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근사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살펴보면 일반적인 대기 조건에서 혼합비는 20g 퍼 킬로그램을 잘 못 넘기 때문에 여기 20을 대입해 보면 3점 얼마죠. 그래서 가온도와 온도는 커봐야 3에서 4도씨 정도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 차이인 거죠. 네, 이 가온도에 대한 근사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절대 습도 근사식 로우 V는 217 2분의 T 이걸 유도할 때랑 조금 동일하게 해주면 되는데 먼저 가온도에 대한 정의식에서 켈빈과 Q 이 온도와 비습에 대한 단위가 이제 켈빈과 그램 퍼 킬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프라임을 한번 붙여보고 여기 도시와 그램 퍼 킬로그램의 단위는 프라임 없이 한번 써주면 얘네들의 단위는 일단 273 켈빈이 0도씨가 되고 여기서 273이라는 게 TV 프라임 또는 T 프라임이 되고요. 그래서 0도라는 것은 TV와 T의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TV 프라임은 TV 더하기 273 숫자만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 프라임은 T 더하기 27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g 퍼 1g 퍼 킬로그램이란 1000kg 퍼 킬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잘못 썼네요. 이렇게 살펴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10g 퍼 킬로그램이란 0.01 kg 퍼 킬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W, 이 숫자가 여기선 Q, W 프라임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 프라임이란 0.001 W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 가온도 정의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TV 플러스 273 T 더하기 273에 1 플러스 0.61 곱하기 0.001 W가 되고요. W가 되고 273은 한번 소거가 되기 때문에 TV는 T 더하기 T 곱하기 0.61 곱하기 0.001 W 더하기 273 곱하기 0.61 곱하기 0.001 W가 되는데
여기서 t는 도시의 단위이기 때문에 t에 대한 값이 273보다 일반적인 대기 조건에서 훨씬 작게 됩니다. 그래서 t 곱하기 0.61 곱하기 0.001 w의 값은 무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73 곱하기 0.61 곱하기 0.001 w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이 0.16 또는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6분의 1. 그렇기 때문에 tv는 t 더하기 6분의 w라는 근사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슬점 온도라는 것은 온도보다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이 공기덩이에서 등압 상태로 수증기압이 일정한 상태로 냉각을 시켰을 때 포화에 이르는 온도가 이슬점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구 온도라는 것은 건습구 온도계에서 측정한 것으로 수증기가 증발하여 포화될 때까지 수증기가 흡수하는 잔열에 의해서 냉각되었을 때 온도가 되겠고,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로 상대 습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온도를 이용해서는 수변 공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조금 더 편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변 공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P는 로 RDTV다. 이거를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온도를 이용해서 수변 공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문장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온도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식은 가온도를 정의하는 식이 되겠고, 그래서 TV와 T의 단위는 켈빈, Q의 단위는 kg/kg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근사식에서 TV와 T의 단위는 도시, W의 단위는 g/kg이 됩니다.